자, 안녕하세요. 주식 조선사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현재 0.74% 정도 54,100원의 긴 밑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트렌드포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반도체 레거시 쪽에 이제 리세션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리포트를 냈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뭘 우려하고 있냐면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DDR4 쪽에 그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5% 정도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9.9% 이제 2배 정도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DDR4 이하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익이 좀 레거시 쪽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걸 좀 우려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12월 달 최근에 발표된 고정가를 보면 DDR5가 5% 정도 빠졌고요. DDR4 이런 건 벌써 2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DDR5가 왜 빠지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로 같은 경우 상신 반도체 이런 중국 애들이 치고 올라와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전략적으로 이제 DDR5 생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쪽을. 그러다 보니까 DDR5 쪽도 소위 말해가지고 생산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포스 의견이기도 하고 지금 TSMC 점유율이 65%, 삼성전자 9%로 좀 더 멀어진 파운드리 왕자라는 이런 기사도 지금 오늘 12월 6일 새벽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레거시 쪽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DRAM하고 랜드가 재고 다시 늘었습니다. 12주에서 14주 내외까지 늘었고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6주 정도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늘었느냐? 중국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중국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쪽에서 AI 쪽 탑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반영돼서 유통업체들이 좀 미리 산 것도 있는데 생각처럼 스마트폰도 안 늘고 AI PC나 AI가 장착된 스마트폰 판매량 생각처럼 안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유통 쪽에 유통업체 쪽에 많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보니까 일본의 그 키옥시아 감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 표는 지금 고정거래 가격 내려간 거에 대해서 표를 좀 보여준 거고요. HBM 관련해가지고 노이즈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HBM3를 엔비디아 콜텍스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캐파 자체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거예요. 수요 대비해가지고 수요 대비해서 50% 이상 공급 과잉이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없겠지만 삼성에서는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원래 7월 달까지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4분기 HBM3에 대한 HBM 판매량 50% 넘을 거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아직 소식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항상 잠재되어 있는, 왜냐면 삼전 주변 얘기 다 갖다 종합해서 보면 수율이 꽤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사양에서 판매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중저가 내지는 낮은 사양에서는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들어갔긴 한데 그게 살짝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HBM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그게 또 한 가지가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이 HBM 관련해가지고 중국 수출 갖다가 다 규제하는 겁니다. HBM급이면 다 규제. 근데 문제는 그동안의 하이엔드급은 어차피 안 들어왔었어요.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건 중국과 거래했던 데가 HBM2나 이런 것들은 삼성에서 이제 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삼성이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물론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비중이 안 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네 이런 것들. 자, 보니까 어제도 한 200만 주 넘게 팔았었는데 수급적으로 보니까 올 연초 대비해서 1.8% 정도 외국인이 매수한 걸로 잡혔거든요. 총 지분 기준으로. 그럼 수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삼성전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물량 다 비워된다라든지 어떤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마구잡이로 팔지는 않겠지만 계속 당분간은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결국 하방을 좀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 주가 상승의 어떤 모티브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 어떤 부분에서 눌림목이 발생하고 상승할지 정확하게 눌림목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이제 새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7676-4223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문자로 다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종목도 소통방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날 저녁에, 월요일이면은 일요일 저녁이겠죠. 화요일이면 월요일 저녁일 거고, 전날 저녁에 평균적으로 3개에서 한 6개 정도를 미리 골라드려요. 그날 아침 8시 한 30분 에서 55분쯤에 한 개만 딱 선정을 해서 종목을 드리고요. 최소 3%에서 5%, 그리고 크게는 그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먹고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보낸 것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 링크, 두 가지 링크가 뜨는데 1번 링크 클릭하시면 메시지창이 자동으로 뜨니까 여기다가 삼성이라고만 적어서 전송만 누르시면 될 것 같고, 2번 링크가 소통방 링크입니다. 꼭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프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단타 종목 받아보셔서 큰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상단에 있는 010-7676-4223번으로 삼성이라고 종목을 남기시고 매수매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 앞으로의 시나리오 정확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영상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삼성전자 위기에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 또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그 세대 교체 과정에서의 공백기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장기간 안 좋았잖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경영에 좀 집중을 할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게 그 오너 재판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공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영 공백기 이런 것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보다는 관리하는 쪽에서는 비용 관리를 통해서 재무적인 안정성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순환에 의해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초기에 나왔었을 때 AI의 방향성이나 명확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한테 쳐져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적인 리더십을 갖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배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희 선대장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이재용 회장의 그 스타일 차이도 좀 있었을 것 같다.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표현을 하면 공격적으로 혁신을 좀 추구하고 변화와 파괴를 되게 강조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어떤 스타일은 그쪽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겠느냐. 이건 경영 전매에 나서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처럼 적극적으로 보여준 건 아직 없잖아요. 그동안 재판 문제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보여지는 건 그래도 공격적인 스타일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 차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시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과거에 소위 말해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기술적인 진보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반도체들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찍어놓고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 양산체를 썼다 그러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이잖아요. 거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결국 소비자의 수요, 니즈, 이거를 최적화 시켜줘야 되는데 먼저 찍어놓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리더십도 있는 데다가 고객 대응한 어떤 방식에서도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그게 그렇게까지 늘어졌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과로 지금 삼성이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지금 누구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전략을 하나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생각이 드세요? 뭐 굳이 하나를 꼽자면 관리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기업이 변화나 혁신을 못합니다. 비용을 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들을 다 이기고 디램 업체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쪽은 주저할 때 이건희 회장은 투자를 강시켰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거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침체 구간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들을 그 사이클에서 올렸었던 건데, 최근에 보여줬던 삼성의 모습은 기술보다는 관리 쪽에 치중돼 있던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인재를 갖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기업의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인사 때 DS 오신 분 전 영연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쪽 사업부 정권을 맡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10월 4일날 나온 기사죠.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삼성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 열정과 소통 조직 문화가 경직이 돼버리게 되면 서로 소통보다는 내 위치, 내 역할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또 이런 위기가 있었죠. 4년이었나요? 이건희 회장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인사들 다 불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변화가 없으니까 95년 5월인가 4월로 기억하는데요. 구미 공장에서 500억 원어치 핸드폰을 쌓아놓고 불살라 버렸어요. 지금도 500억은 엄청 큰 돈인데요. 95년도에 500억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임원들은 다 말렸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당시에 애니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알려지고 올라오고 있을 텐데 불량률이 2%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자극제가 됐죠.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자극제가 됐었던 거고 안 파는 게 낫다. 차라리 품질 관리를 굉장히 관리하면서 글로벌 1위까지 올랐었죠. 그것도 사실 말로 해서 안 되고 경영적인 위기거든요. 불량률 10% 넘어가는 게 사실 글로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던 사례가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업체들 반도체 디램 업체들이 좀 투자를 망설이고 주저할 때 이건희 회장께서는 투자를 오히려 강하게 집행을 하면서 투자 사이클을 상승할 때 그 캐파 커져버리니까 아무래도 양산을 하니까 단가를 또 확 낮춰버리잖아요. 경쟁사들보다 단가를 훨씬 싸게 그렇게 하면서 일본 업체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글로벌 리더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뭐가 지금 문제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내부 임원들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2,000억 이상 매집한 과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2,000% 이상 상승할 종목까지 황제주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원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000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000원대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 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4%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2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의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2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 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대, 지금 2,000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0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톤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여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